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기 교육에 관련돼서 그에 대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기 교육 업체에서 주로 하는 거짓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기 교육 문제점과 또 조기 교육의 부정적인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라 2020년 11월에 강득구 의원이 대한소아 청소년 정신의학회 소속인 경력 2년 이상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값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조기 교육의 문제점은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에서는 일단은 감정 조절이 어려움이라는 말이 나왔고, 주로 짜증과 분노와 공격성입니다. 어린 유아 시기에 너무 무리한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짜증과 분노,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에 따른 아이들의 공격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 문제입니다. 아이가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강제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님과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문제점이 생겨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끊어지고 또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세 번째, 행동 문제의 학습 거부입니다. 내가 발달되기 이전에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강제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학습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서적 문제입니다. 무리한 학습을 시키고 하기 싫은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낮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나이에 정상적으로 시켰을 때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때 시기, 뇌가 발달되기 전의 시기에 강제적으로 시키다 보면은 나는 할 수 없어, 굉장히 어려워, 이 학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신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에 따른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부모들 사이에 이런 비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어린 시기에 강제로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오히려 더 집중을 못하고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더 산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체적 특징에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과 또 두통, 이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계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덟 번째도 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데, 요거는 통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조기 교육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교류 관계랑 또 친구와의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어렵고, 또 주변과의 이런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어렵고, 보통 부모님들이 공부는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또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같은 수준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강제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 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조기 교육을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 레벨이나 또 다른 전체적으로 레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친구와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조기 교육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생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행동 문제에서는 말더듬과 발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언어 교육 중에 제2 외국어, 영어 교육을 너무 일찍 시킨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언어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거나 또 모국어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서 언어 지연이 오거나 또는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영어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의 R 발음과 N 발음 이런 것들이 영어 발음과 모국어 발음이 헷갈리게 되면서 제대로 된 발음을 못할 수도 있어요. 10번째, 행동 문제예요. 많은 스트레스와 또 이런 교육에 대한 또 부모의 열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 그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스 장애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런 수면 장애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11번째,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들이 우울함, 식장애 등이 생겨요. 그래서 조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이런 스트레스 특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더 심하게는 후천성 ADHD가 나타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의를 대상으로 조기 교육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에 대한 그 의견을 물어봤더니 85.2%의 전문의들이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1위가 학업 스트레스예요. 어린 시기, 놀아야 될 시기에 너무 많은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초등학교 이후부터 해도 총 12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앞당겨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해야 될 그 나이대에 해야 되는 양을 넘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학업 자율성 저하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동적,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 그러니까 부모나 보육자의 지시가 없어서는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또 계획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업 자율성이 오히려 저하되고요. 또 아이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발달하는 한 4세에서 6세 사이, 이때 조기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의 창의력이 저하되고, 이런 강제적인 잔해 교육이 아이들의 논리력이 오히려 더 상상이 되면서 창의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예술적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올라가는데, 그 시기에 강제적으로 조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뇌보다 좌뇌 자극이 더 강하게 되므로 아이들의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요. 아이들이 정상 시기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하다 보면은 학습 효과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더 잘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학습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창의력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성, 그런 거랑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거를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래 관계 형성에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보통 친구를 부모가 만들어주고, 또 조기 교육을 활발하게 또 받은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이 본인보다 굉장히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 형성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전두엽이 발달한 시기에 강제적으로 이런 학습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가 돼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험할 시기에 집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또 웬만한 문제들은 부모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해결할 마음이 없어져요. 또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욕심이 부모가 점점 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그걸 따라오는 아이들은 문제가 좀 덜 되지만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고 또 나쁜 말이 오고 갈 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관계가 부정적이 돼요. 또 뇌발달 수준에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에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건너뛰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뇌 회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정도로 조기 교육의 문제점과 조기 교육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 교육적인 이런 마케팅 업체에서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조기 교육 마케팅은 보통 피라미드식 마케팅을 써요. 그래서 피라미드 마케팅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학습지 교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TV 광고나 또 이런 광고 업체들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마케팅을 하는 게 대한민국 유아들 90% 이상 걸쳐가는 이런 것들이 학습지예요. 그래서 이 학습지 교사들을 이용해서 이런 조기 교육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부모님들하고 1대1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학습지 교사들이 쓰는 방식이 비교예요. 옆집 아이는 더 잘하는데, 이거를 해서 더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모의 자존심을 긁는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진다 라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용해서 조기 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또 TV나 또 학원들 이런 데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인간의 뇌는 3세 이전에 완성된다라는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3세 이전에 완성이 되니까는 24개월 이후에 빨리빨리 조기 교육을 해서 뇌가 완성되기 전에 뭐 영어를 완성하고 또 다른 것들을 완성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쳐요. 인간의 뇌는요 20살 때까지 성장을 해요. 지금 말한 80%라는 말은 기본적인 뇌 성장이에요. 기본적인 뇌. 그리고 본격적인 뇌 성장은 초등학교 넘어서부터 실질적으로 전두엽이 발달되고 두정엽이 발달되고 측두엽이 발달되고 후두엽이 발달되고 또 대뇌피질이 쌓이면서 시냅스 신호와 함께 20살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능이 성장을 해요. 이 3세 때까지 완성된다는 이것은 기본적인 뇌가 자리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뇌가 3세 이전에 완성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빠른 조기 교육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아이의 잠재력은 유아 시기에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잠재력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조기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는 행동이에요. 아이를 보고 그거의 재능을 찾아내서 그 재능을 발달시켜야지, 아이의 잠재력을 읽어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기 교육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발달을 시킨다?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세 번째, 어릴 때 영어를 배워야 원어민처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은 영어를 제2외국어로 평상시 모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나라들, 필리핀, 뭐 싱가폴, 뭐 또 홍콩, 이런 나라들은 가능해요. 거기는 일반인들도 다 영어를 쓰고 또 자기 나라 언어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유아 시기 때 시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바로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뇌에서 모국어랑 영어랑 같이 인식을 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집에 오면은 몽땅 다 한국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이 선호도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외에는 나머지를 버리게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영어를 쓴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한국어를 덜 쓰게 되면은 뇌에서 한국어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한국 사람들과 생활을 할 때 아이가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어랑 한국어를 혼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몇 시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지금 타임
얼마?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문장의 중간에 영어를 써서 한국어랑 영어를 혼용하게 돼요.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영어를 중간에 껴서 쓰게 돼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한국어랑 영어가 이런 경계선이 없어지고 한국어랑 영어를 섞어서 쓰게 돼요. 그런데 어린 유아 시기 때 아이가 영어를 쓰면은 어차피 조기 영어 하시는 부모님들은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국어랑 영어랑 혼용하게 되면은 벌써 언어가 꼬였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 쓰게 되면은 얘는 언어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랑 영어를 섞어 쓰면 안 되고, 굳이 조기 영어를 시키겠다 하면은 최소한 어머니가 영어를 잘해야 돼요. 본인이 영어를 못하는데 아이를 영어를 시키면 안 돼요.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와서 집안 사람들이 최소한 다 영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다 영어를 쓰고 밖에 나가서는 아이를 한국말로 쓰게 하면 되는데, 보통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또 가족들이 전부 다 영어를 못했을 때는 굳이 조기 영어를 시켜봐야 오히려 돈만 많이 들고 아이들의 이런 언어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조기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이 조기 교육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것 중에 1위가 약 70%가 영어예요.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해서 많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조기 영어가 나온 다음부터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교 가기 전에 이런 문제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예전에 10년 전에 없었던 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예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을 주위에서 많이 한다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우리 아이가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불안해하면은 아이도 같이 불안해지고 그게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추가 질문이 있는 거에 의해서 마지막 다음 한 강의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새로운 질문이 있으시면은 밑에 달아두시면은 나중에 한번 모아서 최종적으로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내용이나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